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미한일 3국의 관계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이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최근 사망 소식이 나오고 있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다면 중대한 확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상황과 관련한 미한일 3국 협력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중국의 강압과 영내 위협,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미한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in the fundamental interest of all thre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o continue that trilateral alliance, especially when you look at the way China has tried to use economic coercion, the way it has tried to use its military power to intimidate countries in the region. It is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Japan work together to deal with threats, any threats that China might pose, as well as, of course, the very real threat that the DPRK poses to the security of all three of our countries. 밀러 대변인은 이어 이들 나라 지도자를 대신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말할 순 없지만 동맹이 지속될 뿐 아니라 강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3국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렇게 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 상황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초기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봤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약화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내 일각에서 주장한 비상계엄 당시 일부 정치인사 제거 시도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런 일을 알지 못한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not aware of any such information coming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I would say with respect to those allegations, those are all allegations that ought to be handled by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consistent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and Korean law. That's what it means to be a democracy grounded in the rule of law. 밀러 대변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사망자 발생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Most recently by providing somewhere over 11,000 troops who traveled from North Korea to Russia and then engaged in the battlefield in Ukraine and now have started to be wounded and die in battle against Ukrainian soldiers. I can't predict what they will or won't do, but what I can say is that would be a significant escalation for North Korean soldiers to enter a country that has in no way sparked a conflict, has in no way threatened North Korea. 한편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계속 헌신하고 있으며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누가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가라는 질문에는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지난 일요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통화했다면서 그는 동맹의 힘을 강조하고 사전에 계획된 훈련과 연습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면서 미한 관계의 중요성과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은 17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질문에 한국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면서도 중국의 부상과 매우 호전적인 발언을 고려할 때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리케츠 의원은 이어 한국의 야당은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그것은 미국에서는 초당적이며 한국도 같은 시각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러 상원의원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이번 사태를 이용해 도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팀케인 상원의원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미얀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 국민과 국회, 심지어 여당에서도 보인 반응은 민주적 욕구가 살아있고 건강하며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빗 라미 외무장관과 존 힐리 국방장관, 호주의 페니 웡 외무장관과 리차드 멜스 국방장관은 17일 영국 런던에서 양국 간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한 뒤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약과 무기, 기타 군수 물자를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는 인도태평양 및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스러운 긴장 고조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악의적 사이버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정권을 위해 자금 세탁과 암호화폐 환전에 관여한 중국 국적자 2명과 또 유령 회사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당국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17일 발표한 제재 대상은 북한 IT 노동자와 사이버 범죄를 통해 조성된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북한 불법 자금 세탁 연루자와 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루하인과 장지안, 그린 알파인 무역 유한회사로 행정명령 133825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루하인과 장지안은 지난 2022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유령회사 그린 알파인 무역 유한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과 암호화폐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 불법 수익금을 북한으로 유입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특히 조선광선은행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암호화폐 환전 주도 혐의로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 심연섭을 도와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접근이 차단되며 미국 여행 및 미국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악용 등 복잡한 범죄 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서 재무부는 북한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계속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 시사는 16일 발표한 2024 연말결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미국의 4대 적대국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사이버상에서의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10년간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크게 변화했으며 국제적 테러리즘 시대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비롯한 적대국과 다양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가하는 복잡한 사이버 위협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후원을 받는 이들은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침투를 목표로 하는 등 정교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공격하면서 시스템을 방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특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는 그러면서 이 같은 국가 사이버 공격 행위자들의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각종 사이버 자문과 경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위험 완화를 위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10개국이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경제제재 부과 등 공동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 10개국 외교 장관들과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6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을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심화되는 북러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하며 유럽 및 인도태평양 안보에 중대한 후과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게 사용할 탄도미사일과 포탄, 기타 군사물자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러시아는 북한 군인을 훈련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2006년 결의 1718호와 2009년 1874호, 2016년 2270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전달 수단 등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제공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에 깊이 우려하며 이것은 이미 긴장된 한반도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주권, 영토 보존을 수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군대 철수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러 간 파트너십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 등 공동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에도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림무성 외무성 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주권 국가 간 정당한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 10월 말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콘센서스로 채택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조명하고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 등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독립적인 신문과 기타 미디어 설립을 허용할 것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평양 문화 언어보호법 등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의 폐지 또는 개혁을 비롯해 사상과 종교,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도 담겼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의 유엔 총회 채택은 지난 2005년 이후 20년째며 2016년부터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대사는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북한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도발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영역, 또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한 영역 등 두 가지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 옹호 및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시키는 활동과 북한 내외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활동, 시민사회와 탈북민 커뮤니티 간 협력 강화, 북한 내 강제노동 사례 기록 및 책임 규명 활동,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무부의 이번 지원에 관심이 있는 단체는 내년 1월 10일까지 웹사이트 www.grant.gov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러시아군에서 화생방, 즉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무기를 총괄하는 장성이 모스크바에서 폭탄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모스크바 남동부 라잔스키대로의 아파트 입구 근처에 있는 킥보드 스쿠터에 장착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이고르 카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사령관과 그의 보좌관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카릴로프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모스크바에서 폭발 사고로 사망한 러시아군 관리 중 가장 고위급이며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AFP 통신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내부 소식통이 키릴로프의 제거는 SBU의 특수작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사건 발생 직후 우크라이나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인근에서 미군 B-52계열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자위대가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합동참모본부격인 통합막료간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항공전력들이 16일 한반도 동해와 동중국해, 서태평양 일대와 일본 오키나와 남동부에서 합동 비행과 대공 방어훈련 등 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훈련에는 미군 공군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52계열 폭격기 1대와 미군 공군 최신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4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이 참여했고 일본 항공자위대 F-15계열 전투기 13대도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일본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영내 활동이 강화되면서 일본 주변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양자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번 훈련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자위대와 미군의 준비태세를 재확인하고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시리아 과도 정부가 유엔의 인도적 접근을 허용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16일 성명에서 모든 국경 검문소를 통한 인도적 접근 전면 허용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비자 등 요식 절차 면제, 보건교육 등 필수 정보 서비스의 지속 보장과 광범위한 인도주의 공동체와의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어 시리아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시리아인들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인 10명 중 7명이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톰 플래처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축출 뒤 실권을 장악한 반군 지도자 아메드 알샤라와 무함마드 알바시르 과도정부 총리를 만나 유엔의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4억 달러 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전직 지방관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17일 네이멍구 자치구 후어하오터 경제기술개발구의 당 공직위원회 석이었던 리젠핑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 2022년 9월 4억 2,1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수수와 공금 유용, 범죄 조직과의 공모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월 네이멍구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이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에 따라 형이 확정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고위관리들의 부패 청산 작업이 수년째 이어져 온 가운데 그동안 부패 혐의자에 대해 종신형 감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이루어져 온 전례로 볼 때 이번 사형 집행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